미드리스트 나우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란 정권은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후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토요일에 한 남성을 봉기에 가담한 혐의로 처형했다고 전해졌으며 그가 이스라엘 모사드를 위해 행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듯 공정하지 않은 재판과 강요된 자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렐락스에 따르면 이란의 인터넷 차단은 현재 58일째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란 내부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9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페르시안 편집장 카멜리아 엔티 카비파르시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i24 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행자님과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카멜리아 씨. 이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권이 반정부 시위자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나요? 이 시위에 거의 5개월 전에 참여했던 이란인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란의 분위기와 상황은 1월에 봤던 것과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1월 이날 시위대가 살해된 후 40일 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분노의 분위기보다는 피로감과 좌절감이 더 느껴져요.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란인들은 마치 전쟁 이후처럼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물론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려움만이 그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을 막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주된 이유는 좌절감이에요. 그들은 대규모로 거리로 나왔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외국 세력과 미국인들은 변화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정권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 일들로 그들이 신중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 산하의 사설 민병대인 바시지 대원들이 거리로 나와 검문소를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들은 도시 곳곳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은 이란인들이 지금이라도 거리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또 다른 우려이기도 해요. 전쟁은 끝났을 수도 있고 적어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차단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테헤란이 거리와 국민들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의미하나요? 이것이 또 다른 이유로 더 큰 좌절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인터넷이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씀드리는 게 흥미롭네요.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함으로써 일부 사람들의 사업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좌절감도 초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을 때 뉴스를 읽을 수 없고 국제사회 안에서 그런 식의 탐색을 즐길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 더 큰 압박을 줍니다. 대부분의 이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들 중 일부가 자유세계에 몇 시간 동안 접속하기 위해 아주 비싼 프록시를 구입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돈이 필요하죠. 그건 매우 비싸고 많은 이란인들에게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인터넷 사용자를 부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나누게 되죠. 정권이 인터넷을 다시 열겠다고 말하는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인터넷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겠죠. 이란을 간신히 빠져나온 일부 영상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정권 지도자들의 새로운 벽화가 실제로 그려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 벽화는 마슈아드시에서 공개됐어요. 하지만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사망 후 지도자가 된 뒤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무스타바는 이 벽화에서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란 내에서는 지도자가 실제로 사망했다는 믿음이 있나요? 제가 이란인들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저희 리포트를 위해서 그리고 제 동료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곤 해요. 전화기를 미용실이나 시장, 식료품점 같은 여러 곳에 가져가서요.
저는 전화로 모르는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 중 몇몇에게 당신이 저에게 묻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이란인들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상관없이 그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가 수술 중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가 훼손됐거나 장애를 입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해요. 이란인들이 그를 죽었다고 보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지 않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 이란과 미국 사이의 평화회담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도 그는 그의 지지자들 중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집단, 즉 초강경 이슬람주의자들에게만 살아있는 존재일 거예요. 그들은 저녁이 되면 광장에 모여 깃발을 흔들거나 극단적인 구호를 외치곤 했죠. 나머지 이란인들에게는 정권은 죽었고 지도자도 죽었어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유대감도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이란에서의 일상이에요. 그리고 이번 휴전이 성사되고 미국과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그가 죽었다고 발표해도 많은 이란인들은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정권을 지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인들에게는 그의 생사 자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카멜리아 NT 카비파르 훌륭한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